안녕하세요. 윤상철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여러 급등주 중에서 루시드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의 10K 보고서를 보고 이제 밑에서 실제로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있을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는 뭐 테슬라와 비슷하게 이제 전기차 판매자로서 이제 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사실 매출이 발생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24년도에 약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뭐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여기 이제 사업 내용을 주로 보시면 초고효율과 최고급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얘네가 실제로 이제 판매하는 그 제품들이 여기 이제 잠깐 나와요. 퓨어라는 그 모델과 투어링, 그랜 투어링 그리고 사파이어가 있는데 가격대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우리 테슬라라고 하면 보통 한 4, 5천만 원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최저 가격의 퓨어라는 그 제품도 한 7만 불 정도 내니까 8,5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최저가가 이렇다. 그래서 제일 비싼 거는 이제 한 3억까지 가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핵심 경쟁력은 배터리, 파워트레인, 소프트웨어가 모두 이제 자체 개발되어서 일관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얘네는 이제 그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판을 한다. 그래서 북미, 유럽, 중동에 57개 스튜디오 서브센터를 두고 직판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진율을 줄이는 거죠. 직접 판매하니까.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중동이죠. 얘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우디 정부의 최소 수량만큼의 그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우디로부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차입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우디가 굉장히 밀어주고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죠. 얘네가 이제 초반에 요 그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최소 물량을 뽑고 이익을 내기 시작하려면 초반이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돈이 나가면서 그만큼 이제 실제로 이익이 날 때까지는 얘네 고정비 수준이 높으니까 최소 수량만큼의 그 물량이 보장되어 있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그 밖에 이제 다른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그 중동의 사우디라는 국가에 판매를 하고 있다. 주 매출 항목은 뭐 당연히 뭐 비이클 세일즈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하는 전체 제품이 이렇거든요. 모델명이 이런데 최저의 가격을 가진 이 모델 퓨어라는 제품이 6.9만 불입니다. 이게 한 7만 불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8천만 원대 중반 정도 되겠죠? 뭐 테슬라가 판매하는 그 제품 대비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이제 최고가인 이제 사파이어라고 하는 이 제품은 한 25만 불이니까 한 3억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좀 기술력을 뭐 이제 내세우면서 고가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매출이 24년도에 8억 불 정도 돼요. 8억 불이면 한 1조 원 정도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전년도 대비 36% 증가하는 수준이에요. 매출이 이제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에 대한 매출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의 판매에는 OTA 라고 해서 이제 OTA가 밑에 주석 보시면요. 오버디에이라고 해서 그 무선으로 여러분들 그 항상 자동차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판매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에이다스 뭐 이제 에이다스는 뭐죠? 여기 보시면 차로 유지, 자동차 거리 등 첨단 운전을 보여줄 시스템. 이게 그 이제 초음파랑 비슷하게요. 이제 사람들 뭐 차 주변에 있는 여러 사무들 간의 거리나 뭐 그 속도 같은 거를 확인을 하는 기술입니다. 에이다스라고 하는 이제 뭐 초음파라고 하긴 제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런 건 유사하게 그 거리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그 애프터 서비스 부품 있고요. 뭐 여기 뭐 리스 파트너 여기 뭐 리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적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 매출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렌터카사의 그 매각 재매입을 옵션으로 판매하는 운영 리스가 있다라는 거죠. 뭐 미미합니다. 이게 뭐 자동차 회사니까 당연히 차를 많이 판매해야 나머지 2번, 3번, 4번의 매출도 덩달아서 증가하는 형태인 거죠. 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의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데 제품의 경쟁력 뭐 그 에어그랜 투어링에서 뭐 좋은 뭐 성과를 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효율이 1kWh당 5마일을 간다. 이게 세계이다. 결국은 이게 사실 전기차가 제일 허들이 생기는 게 충전을 자주 해야 된다잖아요. 그 효율이 높은 편이다.
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직통합 공장을 여기 보시면 미국과 사우디의 공장을 증설 중이에요. 그래서 이 증설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확 늘어나는데 이 고정비가 이제 투자된 이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이런 고정비,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게 초반에 그 생산하는 만큼 팔지는 못하는데 고정비는 나오기 시작한 딱 요때가 내가 생산하는 차량의 그 원가가 제일 높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빨리 팔아서 판매량을 늘려나가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고정비 그 원가의 고정비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익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초반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이나 사우디에 뭔가 그 판매를 고정적으로 하는 계약을 맺어서 그것도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대형 고객 사우디 정부가 구매 계약을 해서 최소 5만 대 10년간 옵션으로 5만 대 추가해서 네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년 매출의 24%가 그 매출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아까 전에 매출이 36% 증가했죠? 그때 사우디의 매출을 한 게 24%니까 전년 대비 그 사우디 외의 매출은 한 10몇 프로 증가했다 정도로 이제 대충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좀 약간 특징적인 건데 4번. 얘네가 그 앞선 기술력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요 배터리 파워트램 소프트웨어 이 하나의 그 패키지를 에스턴 마틴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요 수주 금액이 이제 나옵니다. 한 2천억 뭐 2억 불 정도 되는 거죠. 한 3천억 원 정도 되고 뭐 기술료를 추가로 수입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뭐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다른 기업의 OEM 같은 걸 해서 물건을 파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기술 수출이니까 우리가 마진율이 더 높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반에 요 고정비를 빠르게 그 뭐죠 줄여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일단 여러분 제조업은요 생산량이 많이 나와야 생산량이 많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많이 판다도 있지만 내가 생산량이 많아져야 하나당 원가가 줄어요. 그래서 판가가 유지가 된다면 내가 그 뭐죠 하나를 판매할 때 남기는 이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그 OEM 계약을 맺고 계속 생산을 하면 우리는 그 한 개당의 원가를 계속 빠르게 줄여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제품 서비스 뭐 시장 매출 규모 대충 보시면 전기차가 이제 뭐 제일 큰 뭐죠 그 매출의 종류고요. 약 7.4억 불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주된 그 거래처로서는 사우디 정부가 있다. 요그 네, 대규모 거래처 확보로 수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옵션도 걸어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얘네가 생산하는 모델 중에 루시드 에어가 이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건데 루시드 그래피티가 있어요. 이제 요거 읽어보시면 럭셔리 SUV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을 이제 이미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 24년도 뭐 막 이제 생산을 했으니까 판매량이 이제 대부분 매출이 안 잡혔겠죠. 이게 이제 25년도부터 매출이 잡힐 걸로 보인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또 장점이 있죠. 그 원가율을 계속 줄일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죠 생산하는 이게 덩달아서 같이 판매하는 이제 사람 시장에 이제 관심을 끌게 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원가 개선 레버리지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사전 예약 중이라 합니다. 자, 배터리 파워트레인 시스템. 이걸 가지고 아까 이제 OEM으로 팔았다고 했죠? 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한 100억, 800억 정도 되는 규제 크레딧, 애프터 서비스. 근데 뭐 전기차니까 뭐 각국의 정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크레딧이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적자폭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사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항목의 기타 요약 이제 보시면 제조를 이제 아까 그 미국에서도 하지만 사우디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사우디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요 SIDF 뭐 이게 뭐냐면요. 요건데 사우디 국부기금에서 이자 0%로 38년까지 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MISA에서 여기 이제 사우디 투자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도 설비 투자를 하는 대가로 보조금이나 뭐 리스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우디에 공장을 지은 게 이유가 있었다. 거기에서 뭐 정부 입장에서야 고용을 늘리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걔네 입장에서야 루시드의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니 참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최소 판매량도 있으니까. 두 번째, 이제 직판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OTA가 아까 이제 원격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속 차량 진단을 하면서 서비스 센터로 오고자 하는 수요를 많이 줄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 센터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설립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월세 내고 최소한의 인력이 나가기 때문에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센터의 개수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변동비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정비를 줄여놨다라는 얘기죠. 되게 좋은 시사점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중고 부품가 잔존 가치가 떨어질 위험에 대비해서 손실수당을 미리 설정했다. 이거는 미리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비용 처리해 놓았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개발 특허에 있고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ESG 규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목적상의 그 특이점 이제 여기 이제 GPT한테 보통 이제 그렇게 그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회계적으로는 이 회사의 전체 매출 규모와 이제 고객사의 종류와 집중도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고객이 사우디 정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전체 그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이제 매출 채권이죠. 24년도 말에 매출 채권의 절반이 사우디로부터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보통 개인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카드로 결제를 받는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분할로 수급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우디 정부에 납품하는 거래로 인해서 채권의 회전 기일이 높아졌어요. 전체 회전의 그 매출 채권 회전 기일이 13일에서 26일로 평균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이런 사우디 정부로 판매하는 그 매출에 대해서 조건상 일반 개인 고객 대비 대금을 더 천천히 받는 조건이 있는 걸로 보이죠. 보통 이제 B2C와 B2B는 이런 거래 조건이 보통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돈이 천천히 들어오니 이걸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단기 그 적은 고객에게 매출이 집중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갑자기 구매 계약을 끊으면 우리의 매출이 갑자기 급락하겠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재고의 상각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여러분들 24년도에요. 손익이 실제로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재고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상각 손실을 인식했거든요. 그게 6억 불이에요. 한 6억 불이니까 8천억, 7천억 정도 되는 거죠. 매출의 76%를 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원래 안 나는 회사인데 요걸로 인해서 단기에 손실이 확 급등했겠죠. 이제 이게 내년도엔 아마 드러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분기 때는 이런 걸 보통 잘 잡지는 않으니까 기말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로 회계적인 이익 상승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우선주 구조. 요거는 약간 좀 투자 쪽에 좀 포커스인데, 얘네가 이제 우선주를 발행해서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데, 텐케이 보고서에 나오는데, 누적 배당 9%. 그러니까 얘네가 뭐 우선주의 조건 중에 이거 보통주 전환하기 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 못하면 배당을 매년 9%씩 하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을 달리해서 이제 뭔가 이런 우선주의 경우에는 일정한 주가에 조달하거나 하면 이 투자자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거나 그리고 보통주로 전환하면 이제 전체 발행하는 보통주의 수가 높아지겠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담아놔요. 근데 주가가 보통 오르면 이걸 보통주로 전환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희석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기업 가치는 똑같은데요.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뭐 희석과 현금 유출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강제 전환 옵션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강제로 전환을 한다면 주가가 200%인 조건인데요. 전환한다면 그때 주식수가 확 늘어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예상하기 힘든 항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이 분석을 하면서 얘네가 이걸 실행하겠다라고 예상이 되면 주가는 분명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 판다든지
하면 주가가 떨어질 여지가 있다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장점은 기술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것들 뉴스가 나오면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루시드 그래비티 아까 이제 SUV가 양산의 속도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재무적인 장점이 있었죠. 사우디 정부의 물량이 계속 나간다. 뭐 공식 발표되면 너무 좋겠죠.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은 다 이제 유튜브 거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뉴스가 나오면 분명히 이제 시장은 반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재무 비율 분석을 보면 매출 총익률이 개선됐어요. 원가율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고 회전 기일은 짧아졌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고가 빨리 팔리기 시작했다. 재고를 이제 점차 계속 판매해서 창고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매출자금 회전을 아까 말씀드렸고, 캐펙스 매출액 대비 캐펙스가 줄었어요. 몇 프로죠? 한 3분의 1 정도 줄었죠. 다음 연도 23년 대비 4년도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와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그 마무리 단계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 캐펙스가 줄었거나 아니면 투자금은 그대로인데 매출이 늘었거나, 이제 매출도 분명히 늘었으니까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캐펙스가 이제 공장이 다 완성이 되면 이 추가적인 현금 지출이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익이 가속적으로 증가될 여지가 있다. 매출 레버리지 본격화 구간이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10K 보고선 봤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잠깐 보면요. 얘는 이제 마켓캡이 시가총액이 66억 불이죠. 이게 한 8조 원 정도 되나요? 그죠? 아니죠. 6억 불. 그죠? 한 8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주식 단가는 한 2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안 나는 회사 보니까 퍼가 마이너스예요.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네, 한 거죠. 여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본다라고 하면, 제품과 기술과 고객 300점 확보한 초기 성장주다. 뭐 이건 약간 좀 선동적인 느낌이죠. 그 고객도 약간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제품 나오기 시작했으니 사실 좀 기대가 되는 건 맞죠. 현존 최장의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최고 효율이다. 사실 이건 뭐 되게 큰 장점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고가 세단 에어라고 하는 모델을 에어라고 하는 이제 그 모델 군을 판매하고 있죠. 뭐 기술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OEM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 고객으로는 이미 10년 최소 5만 대 구매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현지에 그 공장이 완공된다면 원가에 장점도 있다.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 아까 재고자 회전 얘기했고, 공장 얘기, 캐펙스 얘기했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로 에시터 마틴의 이제 기술 판매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에 주가가 오르는 부양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이제 요거를 밸류에이션 지표와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고자 회전율, 매출 재고 회전, 캐펙스, 그리고 캐시. 이거는 좀 얘기 안 했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주당 1불이 된대요. 아까 주가가 2.1불이었죠? 여러분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요, 이제 뭐 부채가 있긴 합니다만 모두 주주에게 놓아준다면 한 주당 1불을 받는데요. 1불. 근데 지금 주가가 2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시가총액 중에 현금 비중이 54%다. 그러니까 잔존가치 절반을 현금이 있으니 아무리 떨어져도 현금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 다운사이드에 버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뭐 이건 사실 뭐 현금은 차입금을 갚고, 그리고 이제 예정된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금액의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장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는 현금의 소각 속도가 계속 이제 현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매출을 일으키면서 점차 줄어든다면 이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투자에 대한 아까 우선주 얘기 잠깐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투자한다면 GPT는 이런 것들을 좀 꼽고 있습니다. 적자가 얼마나 빠르게 축소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공장도 짓고 있고, 새로운 제품군 나오고 있고, 재고가 이제 빨리 소진되기 시작해서 이거 하나같이 다 생산량을 늘리는 생산량을 늘리고 판매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니 그러면 그럴수록 원가율이 떨어진다. 그럼 빠르게 적자가 개선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 너무 한 곳에 매출이 몰려 있어요. 이거는 리스크일 수도 있으나 밸류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판매량이 보장된다는 건 제조회사에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자, 기술 라이센스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비티 양산 일정이 잘 착실하게 나온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는 뭐 현금이 얼마나 가는지 보세요라고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잠깐 보면요. 주가는 이제 살짝 올랐다가 이때 그 2월 중순 정도 올랐다가 떨어졌고 살짝 오르다가 이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GPT가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뭐 장점 이건 넘어갈게요. 일단 주가 흐름 보시면 24년 12월 말부터 2월 반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이제 2월 중순쯤에 한번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하고 사우디 공급에 대한 이제 그 공시를 하면서 3.48불까지 급등했다. 이제 1단계죠. 그리고 이제 2월 18일부터 3월 13일까지 여기까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실적 발표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 평가손이 크게 나왔어요. 한 6천억 매출이 70 몇 프로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재고가 이렇게 그 판매했을 때 손해지는 금액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42%까지 급락을 했어요. 무섭죠? 예, 급락했어요. 그 다음에 3단계로 3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여기네요.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죠? 저점 이후에 그래피티의 생산과 R&D 감축 원금으로 기술적으로 반등했다. 이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장주의 금리 민감도가 상승했고 뭐에서 2.15불까지 재차 하락했다. 기술적으로 이제 뭐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그 급등했던 2월 10 며칠과 5월 이제 중순 정도죠. 요거 위에를 이제 그으면 상방이 보이잖아요. 상방. 그래서 그 상방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이제 이 주가는 중요하죠. 그래서 2월 18일 날 고점 3불과 3.4불과 5월 20일 날 고점이 2.96을 연결했을 때 그 상방이 2.85불 정도 되는데 이 상단에 저항이 항상 있을 수 있다. 그 뭐죠? 그때 이제 요때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돌파하는 순간 이때 달아가면서 이제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상단에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여기 뭐 한번 보시겠어요? 골든 레드크로스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요때 저점에서 강력한 그 지지세가 있다. 이중바닥이다. 그래서 요때가 아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최저점에 거의 근접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지지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1차의 저항선은 위에서 이제 51선이 이제 돌파가 되었던 한 2.47에서 요 정도가 이제 1차적인 저항선. 2차적인 저항선은 아까 요거였죠. 그래서 요때 사서 요때 한번 저항을 보고 돌파한다면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입은 요 저점 2점 초반대에서 지금이죠? 지금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다.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 요 중간에 이제 1차 저지선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 지지선까지는 아마도 무난히 올라갈 거니 그때 한번 추격 매수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는 그걸 넘어섰을 때는 이제 상방이 보이는 가격대일 수 있으니 조금씩 팔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최고 고점에서도 한번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분할해라. 그리고 손절은 여기 취득한 당시부터 한 10% 정도 떨어진 한 2불 때 좀 직전 그래서 1.95달러에서 어느 정도 손절을 예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루시드의 그룹이라는 회사를 봤는데요. 생각보다 그 매출이 잘 발생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사우디라는 그 국가에 하는 매출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제 뭐 판매할 걸로 예상되는 그 고가 SUV의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양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이익률의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중요한 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지세나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술도 좀 보았습니다. 기술적 측면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